1차 부등식에서 활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은 다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1학년에서도 활용을 배웠지만 2학년에서는 계속 어떤 단원이 나오고 활용이 나오고 어떤 단원이 나오고 활용이 나오고 활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던 분들은 2학년 때라도 열심히 하면은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굉장히 좀 많이 풀어봐야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활용 볼게요. 자, 활용은 도대체 어떻게 푸는가? 뭐 활용이야 뭐 굉장히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딱 어떻게 푼다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요. 뭐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를 무엇로 잡을 건지를 먼저 정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재 형은 3,000원, 동생은 2,500원을 예금되어 있다. 근데 다음 달부터 형은 500원씩 그리고 동생은 200원씩 예금을 한다면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학생들이 뭘 하냐면 300원에다가 300 어쩌고 X 해서 막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도 항상 몇 개월 후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서 그럼 X는 이거라고 하자 해가지고 X가 뭐가 되는지를 먼저 딱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문제를 딱 보고선 식을 쓰는 사람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풀어놨는데 내가 뭘 푼지를 모르고 있어.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 뭐 이렇게 밑줄을 그는다거나 따로 적어서 X가 뭔지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만약에 푼다면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되는지가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보통 X라고 많이 잡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뭘 물어봤는지를 보통 X로 많이 잡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형은 지금 3,000원, 동생은 2,500원이 예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은 문제를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어떤 문제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거나 어떤 문제는 요약을 한다거나 또 어떤 문제는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 문제를 한 번씩 요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현재 형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어요? 네, 3,000원을 가지고 있죠? 3,000원. 동생은 네, 2,500원을 가지고 있죠? 자, 현재 상태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500원씩 예금을 하고 동생은 200원씩 예금을 한대요. 근데 X개월 후에는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형에다가 500원씩 더해주는데 몇 개월? X개월. 그러면 어떻게? 500 곱하기 X만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500X 이렇게 식을 적으면 될 거예요. 그쵸? 몇 개월 후에 형은 그럼 이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동생은 여기에다가 200원씩 X 그러니까 200X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X개월 후에 동생은 이만큼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이제 식을 일단 적어 볼게요. 형의 예금액이 그럼 형의 예금액이 1,000 플러스 500X가 동생의 예금액 2,500 더하기 200X보다 2배 이상이 된대요. 그럼 2배 이상? 2배 이상.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애들이 많은데, 자, 여기 동생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이니까 형의 예금액이, 그래서 동생의 예금액의 2배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3000 더하기 500x 괄호를 풀면 5000 더하기 400x가 되겠고요. 자,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얘가 100x는 20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x가 그러면은 20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답을 다 적은 다음에 그럼 20개월 후라고 쓰는데, 네,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는 다행히 이상이기 때문에 20개월 후라고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초과되는 것은 아니면 이것보다 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이 되겠죠, 문제가. 얘가 20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럴 때는 답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네, 20이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뭐라고 적어야 되죠? 네, 20보다는 커야 되니까 21개월 후 이렇게 답을 적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요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속시. 거속시 어렵죠, 그쵸? 자, 근데 아직 기본적인 것도 아직 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기본적인 것만 일단 짚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이제 다음 편에서 실전 문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걸 설명하자면, 자, 거속시, 이거 많이 봤죠? 거속시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거리, 속력, 시간, 이 관계들을 서로 뭔가 외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리던 원을 그리던 해서 이렇게 T자 그려서 거속시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속력이랑 시간은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곱합니다. 곱하기야 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속력과 거리 요 사이에는 지금 이렇게 있죠. 얘가 분해예요, 분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분해 이렇게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시간이랑 거리 사이에서도 분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거리는 했어요. 거리는 하면은 거리 빼놓고 나머지 속력과 시간이 남죠? 그럼 속력과 시간은 곱하면 된다.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속력이 있으면 나머지가 지금 시간이랑 거리만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아래에 있고 거리가 위에 있네. 이렇게 분해. 그래서 시간 분의 거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은 뭐야? 시간은 그러면은 속력분의 거리다. 요렇게 보고 알면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저 표를 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이제 나중에는 술술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에 뭐 이런 거속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요거 그림 살짝 그려준 다음에 그거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시속 70km로 X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구하래. 그쵸? 그러면 거리 한번 연습해볼까요? 거리는 저기 보이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어디 있고? 여기 있고. 시간 여기 있네. 그럼 거리는 속력 70 곱하기 X. 따라서 70X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시속
60km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자, 여기서는 지금 거리가 안 나왔는데 거리를 그냥 x라고 할게요. 자, 시속, 속력이 나오고 지금 시간을 구하래.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분의 60분의 거리 x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다음은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농도도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 많죠. 자, 일단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한번 볼게요.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려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굉장히 헷갈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선생님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 방법이 생겨나가지고 지금 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뭔가 외우기보다는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도란 뭘까요? 농도. 농도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오렌지 주스 보면은 뭐 몇 퍼센트 있죠? 잘 보면은 몇 퍼센트 오렌지 주스 뭐 용액 몇 퍼센트 막 그런 농축액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보면 이 통 안에 만약에 그 오렌지 주스 안에 그럼 오렌지 용액 그 액기스가 10%가 들어갔다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뭔가 다른 물질이라든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액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농도라는 게 이 전체 중에서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이게 별건 아니고 비율이에요, 비율. 우리 초등학교 때 비율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체 물 중에서 여기는 소금이라고 달려있는데 전체 물 중에서 내가 소금을 요만큼 탔어. 그럼 전체 용액 중에서 이렇게 탄 소금의 양은 요만큼이야. 그러면 이 소금의 양은 이 전체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 뭐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이런 내용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고 그러면 반대로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 용액 중에 소금의 양은 몇 g이냐? 이걸 얘기를 한다면 소금의 양이 됐네? 소금의 양이 농도, 소금, 물의 양이죠? 자, 소금의 양은 소금 물 중에서 몇 퍼센트만큼이 소금인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 소금물, 이만큼 소금물 중에서 몇 퍼센트는 소금이야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지만 이것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건 이렇게 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이거를 풀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0% 소금을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시오 라 그랬어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비커를 그립니다. 자, 비커에다가 비커 그리고 뭐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200g 적고 200g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가 몇 퍼센트? 10%래.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자리를 항상 이렇게 정해두는 게 좋아요. 자, 이 용액 안에다가 200g. 자, 얘가 몇 퍼센트? 10%. 그 다음에 이 아래에다가, 비커 아래에다가 뭘 적냐면 이거 두 개 곱한 수를 적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00 곱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되죠. 얘가 바로 여기 아래 적혀 있는 게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이런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커를 그린 다음에
아래다가 소금을 쭉 써요. 이렇게 그냥 곱해서 적으면 끝나요. 어렵지 않죠? 곱해서 적은 다음에 쭉 뭐 덧셈을 하던 뺄셈을 하던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다음에 또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 뒤편에 그 문제풀이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소금의 양은 지금 끝까지는 풀어야겠죠? 이렇게 20g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해되셨나요?